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잠시 주춤한 듯했던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제 강릉 14명을 포함해 20명이 확진되면서 2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 수를 보였고, 오늘은 강릉에서 외국인 5명을 포함해 접촉자를 중심으로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춘천에서는 수도권발 확진으로 한 직장에서 동료 4명이 확진되는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화천과 양양에서 각각 2명, 원주 동해, 삼척, 속초, 평창, 양구에서 1명씩 확진돼 오늘 모두 3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양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춥니다. 양양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크게 줄어든 데다 지역 경제 여파 등을 고려해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26곳과 양양 전통시장 5일장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휴관휴장합니다. 한편 양양군은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렸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원주 집회가 농성 중인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경찰은 2명 이상 모여 있으면 위법이라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한 건 기본권 침해라며 맞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의 직영화 요구 집회를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집회는 농성장에 있던 고객센터 노조원 100명가량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에게 홀수 경쟁을 시키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무한 경쟁을 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결의대회는 우려와 달리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됐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추가 집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1,600명을 동원해 농성장을 둘러싸고 농성장 안에서의 집결도 불법이라는 내용을 거듭 고지했습니다. 2 이상의 집회에 해당되므로 체증됨을 고지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십시오. 앞서 원주시는 집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집회 확진자가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나왔는데도 경찰이 책임을 노조에 뒤집어 씌운다며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의 의견 개진을 원천 봉쇄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존중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이 실제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도 원주시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의견을 표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집회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객센터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내부 논의를 정리한 뒤에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 주문진에 있는 석호 향호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집단 폐사의 원인은 높은 수온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양이 워낙 많아 수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인접한 강릉시 주문진읍의 석호인 향호. 호수 가장자리에 죽은 물고기들이 떠 있습니다. 금세 파리가 날아들고 호수 주변은 악취가 진동합니다. 호수 한가운데를 보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물고기 무덤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집단 폐사한 물고기들이 호수를 뒤덮었습니다. 이 물이 너다지 끓다시피 배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탁한 데다가. 이거 안타까운 일들이야. 이 고기 참 좋은 고기인데 이게 민물에서는. 이처럼 호수 곳곳이 죽은 물고기들로 가득합니다. 어림잡아도 좋기 수만 마리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단 폐사의 원인은 최근 29도까지 오른 향호의 수온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그 열대야라든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수온이 높아져서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은 어종의 대부분은 바다 물고기인 전어로 바다에서 호수로 유입된 후 높은 수온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강수량이 적어 호수와 바다를 잇는 물길이 막히다 보니 바다 물고기들이 고여있는 물속에서만 살게 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릉시는 인력을 긴급 투입해 물고기 폐사체의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 양이 워낙 많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의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건설회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분양 모집대 광고와는 달리 진입도로가 양방향이 아닌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적과 실제 측량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이 문제였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만간 입주를 앞둔 214세대 규모의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접근 도로가 없어 맹지였던 곳에 진입도로 2곳을 내겠다는 건설 회사의 설계로 도시 계획이 승인났습니다. 문제는 주문진 읍사무소 방향 진입로. 1987년 도시 계획선에 따라 처음에는 너비 8m, 양방향 도로 개설이 계획됐지만 실제 측량을 해보니 지적과는 다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지적 측량을 하다 보니 지적 불부합 등 좀 지적이 안 맞는 문제가 나와서 도로 폭이 당초 8m 예정 도로에서 한 6.5m 도로로 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결국 도로 폭이 축소됐고 주변 주민들이 통행 안전 보장을 이유로 인도 설치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결국 일방 통행 도로가 건설됐습니다. 저희들로 이 저작권 침해가 상당히 심하고 또 이렇게 일방적인 도로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통로가 맹지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출입 자체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유일한 해결 방안은 도로 주변에 토지를 사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지만 주변 토지 소유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해결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비싸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비싸게 부르는 게 아니고 매매가 안 되는 땅도 있어요. 뭐 망자 땅도 있고 뭐 망자인데 상속이 안 되는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땅이 있어요. 네, 그런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결국 지적 불부합 문제로 건설 회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강릉시의 지적 불부합지는 10만 8천여 필지에 2억 2천여 제곱미터로 강릉시 전체 필지의 45%, 면적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적 재조사를 통해 정리된 곳은 3천여 필지, 1,300여 제곱미터에 불과해 지적 선진화 작업을 서두르지 않는 한 다른 곳에서 언제든 갈등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백신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에서 강원도 소상공인 백신 자금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기존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던 대출 희망자도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업체당 1,000만 원이고 금리는 3%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이나 5년 일시 상환입니다. 백신 자금은 강원도에서 10억 원을 출연해 50억 원을 조성하고 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하며 농협과 신한은행이 대출을 합니다. 고성군이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을 직접 연결하는 삼각선 설치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 철도 간 2.5km 직결 노선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 비용과 경제성, 열차 운영 계획 등을 살피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한 철도 이용 방안을 찾습니다. 고성군은 삼각선 연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고령화 비율이 사상 처음 20%대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지난해 강원도 전체 인구 149만 7,109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0만 8,132명으로 20.6%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1% 상승한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통계청은 청년층 순유출과 은퇴층 순유입,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징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는 1인 가구 비중이 35%로 전국에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릉시가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관광 브랜드 개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새로 개발한 관광 브랜드는 강릉의 흥이라는 의미를 담아 명문 표기 강릉의 첫 소문자인 쥐를 형상화한 것으로 단오제 오방색 등 5가지 색상이 들어간 원형과 반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강릉시는 알파벳 G 형태의 관광 브랜드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고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해 무단 상업 사용을 규제할 방침입니다. 강원 경찰이 어제 하루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18명을 적발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하루를 음주운전 없는 날로 정하고 주요 도로 등 130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고 1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적발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벽 시간대 5명, 낮 시간대에도 3명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에도 강화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역에 노무라이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경북 해역에 고밀도로 출현한 대형 노무라이깃 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강원 해역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100제곱미터당 개체수는 고성 해역에 약 20마리, 강릉과 동해 삼척은 10마리가량이 발견됐습니다. 해수부는 방제 장비로 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서는 한편 해수욕장의 해파리 쏘임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삼척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자전거 동호인 대회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취소됐습니다. 삼척시는 국제 사이클 연맹이 공인한 월드시리즈 어라운드 삼척 대회를 8월 21일부터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당초 지난해 개최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3번이나 연기한 끝에 결국 취소됐습니다. 삼척시는 2019년 국제 사이클 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 같은 해 7월 아시아에서는 3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월드시리즈 자전거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동해시가 피서 절정기를 맞아 소규모 해변의 방역과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동해시는 추암과 어달 등 마을에서 운영 중인 해수욕장에 대해 출입구 발열 체크와 계절 영업소의 테이블별 거리두기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섬과 대진 등 미개장 해변에도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배치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해변 순찰을 강화합니다.